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북토크 정미셸 우리 시인이 주신 저에게 선물한 공곰나무 시인선의 책 꽃의 문을 열다. 꽃의 문을 열다. 전번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는데 사모하는 교회 정미셸 우리 분이 오셔서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오석한 목사님께 말씀에 감사하며 5월 8일 제가 다 읽고 이제 북톡을 합니다. 오늘 GBS 청취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매일 복음 형제자매들 북톡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한 그리스도인의 시집 꽃의 문을 열다 같이 곰곰이 생각해보며 여기서 우리에게 받을 좋은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미셸 부산에서 출생하여 서울에서 성장 1987년 미국 이민 와 88 올림픽 바로 전에 오셨네요. 그리고 너무 재미난 것이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보랜도 침례교회를 다니시면서 저희 어머님의 성가대 같이 성가대를 쓰셨고 또 그 어머님이 이제 나온 뉴 라이프 오아시스라는 교회 자기 언니가 다닌다 그러고 또 더 재미난 건 그때 와서 타이핑도 못하고 뭐 하니까 페이스라는 데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게 누가 어디였냐면 우리 아내 제니가 하던 일하던데 그래서 제니 사모도 잘 알고 참 여러분 죄지면 안 됩니다. 다 발견됩니다. 그분이 97년도 한맥 문학으로 시등단하였어요. 2010년부터 문학과 의식으로 평론 등단. 시집은 새 소리 맑은 아침은 하늘도 맑다. 창문 너머 또 하나의 창이 열린다. 거리의 몽상. 사화집 등등. 2008년 14회 가산 문학상 수상. 지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무원으로 있지만 미주 신학이라는 시집 발행인 및 편집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등단해서 시 읽고 계속해서 그 책을 쓰지만 저는 저의 시의 세계에 A, B, C, D, E, F, G라는 거에 맞춰서 모든 시집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A, B가 뭐죠? A는 audible 들려지는 시, B는 basic 근본을 다루는 시, C는 clear 투명한 시, D는 define 정의를 내려주는 시, E는 encouraging 격려해주는 시, F는 feeling 느낌이 있는 시, G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위해 쓰는 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쭉 읽으면서 제가 와 역시 그리스도인답게 똑같은 상황에서 뭐 주여 할렐루야는 하지 않지만 그 뒤에서 나오는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의 말 그러면서 2020년 여름 데스칸소 가든에서 정미셸이 쓰는 처음부터 이렇게 씁니다. 결 바람에 흩어지는 모래의 결 사이로 사막이 매일 다른 모습을 하듯 시간에도 결이 있었다. 시간의 결을 따라잡지 못한 그 많은 날 중에 그래도 어느 날 어느 여행지에서 어떤 영감으로 다가와준 시편들은 흑백 엽서에 담았고 일상의 이야기나 느낌은 시간여행,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지난 시집에 다시 읽고 싶은 시를 선별 또는 손질을 거쳐 오랜 습관에 실었다 라고 하면서 첫 장이 흑백 엽서, 2부가 시간여행, 3부가 오랜 습관, 4부가 꽃의 문을 열다 라고 하면서 꽃의 문을 열다가 15편의 그분의 시, 근데 누구를 위한 시였냐 하면 이게 참 인트레스팅했어요. 조지아 오키프를 위한 산타페 연서. 그래서 조지아 오키프라는 화가죠. 가 아무 꽃도 보지 않는다. 정말이지. 꽃은 너무 작아서 보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린 너무 시간이 없고 보려면 시간이 걸린다.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면서 조지아 오키프의 말을 쓰고 그분의 양귀비라는 1927년도에 그린 그림 아마 뭐 그렇게 특별히 예술을 안 사랑해도 이 그림을 한번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로 사막에 있는 양의 머리와 흰 접시 아니면 밝은 불꽃 뭐 이런 등등. 네. 근데 이게 뭐 수천억 불에 팔렸다고 해서
굉장히 이센트릭한, 저보다 뭐 50살 어린 남자애랑 또 살고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그 페인팅을 보면서 15개나 시를 쓰셨어요. 대단한 거죠. 한 책에 15권이나 15편이 나왔다는 거.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연금술사의 거리. 단 한 줄의 시도 건지지 못한 여행이 처음부터 상식과 몰상식의 경계선을 넘어들며 프라하의 문턱에 넘어지고 말았다. 마음만 젊었지 순발력이 떨어지는 여인의 이마에 불룩 솟은 혹 위로 바람이 불고 서서히 멍으로 얼룩지는 도시의 얼굴. 한 줄의 시도 쓰지 못한 시인이 연금술사의 거리, 황금소로 좁은 골목 22번 카프카의 집을 펜슬에 들리고 있다. 죽어도 변신을 거듭하는 문학과 예술을 난생을 노라고 장인의 눈을 꽂자 멈춰버린 시계처럼 오랜 잠에 빠진 시를 깨운다. 그래서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의 출생의 1900년도 초 실존주의자의 작가이죠. 실존주의자. 체코 프라하. 프라하를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프라그라고 그러죠. 프라그. 그래서 저도 자주 갔는데 자기는 갔는데 시 한 줄도 못 건지고 카프카의 집을 괜히 두드리고 있어. 여기서 제가 참 잘 썼다 하는 두 라인이 있습니다. 죽어도 변신을 거듭하는 작가와 문학과 예술을 나누고 인생을 논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격려를 받았어요. 우리 그 시를 쓰는 사람들은 시를 쓰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안 써집니다. 안 써져. 네, 이게 너무 재미난 거예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안 써지고 아무 노력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시가 막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참 A, B, C, D, E, F, G 중에 참 인커리징하다. 난 개인적으로 참 인커리징하다. 맞아. 그리고 여기에 뭐야? 죽어도 변신을 거듭하는 작가와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예를 들어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썼냐면 1900년대 초 실존주의자의 작가 그랬어요. 실존주의는 언제 시작했어요? 키어케가드가 1885년도까지 살면서 1885년도까지 살면서 글을 썼어요. I'm sorry. 1855년도. 1855년도까지 살면서 실존 철학을 썼고 죽었어. 50년 뒤 조금 넘으면서 이런 카프카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 실존주의의 작가. 실존주의란 뭐예요? 뭐 제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존재와 비존재. 그거에 대한 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시의 세계에서는 정의를 내려주는, defining 하는, 무엇은 무엇인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무슨 뭐 어떤 상황을 보고 아름답게만 얘기하고 너무 좋았더라. 뭐,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예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존재와 비존재라는 시, 에베소와 아데미 신전. 물고기를 잡아 불을 피웠다가 산불이 나서 멧돼지가 뛰어다녔다는 꿈 때문에 세워진 에베소. 꿀벌의 도시에 여왕벌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자연과 대지를 다스리는 여신에게 황소의 고원을 바치러 가던 행렬과 의식. 127개의 기둥 사이에 멈추지 않던 춤 사위. 축제의 5월은 갔다. 가장 크다는 여신상이 부서지고 이오니아 양식의 신전 기둥이 무너지고 자긍심 강한 사람들이 죽어버린 땅에서 지진과 말라리아에 굴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습지에 버티고 서 있는 기둥 하나에 오기가 눈물 겹다. 그때의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태양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에게해의 물빛은 아직도 환상이다. 현실은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놓여 있다던 철학자 헤라클레투스도의 들판을 지나갔을 것이고 이렇게도 들꽃도 피어 있을 것이고 또 졌을 것이다. 꿈 때문에 무너진 에베소 폐허의 도시에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고 다 가버린 땅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 몰렸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만 서 있다. 와우. 제가 이거를 딱 읽는 순간 그래서 이분이
발행인이며 편집인이에요. 미국 시집에 이렇게 이분이 그래서 진짜 훌륭한 시인이구나. 여기 얼마나 멋있어요. 있는 것을 보기 몰려들었던 그때 당시 에베소와 아메디 신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없어지고 없는 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만 지금 현존하는데 그것이 뭐야? 현실은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하던 철학자 헤라클레토스. 지금 현실은 뭐냐? 지금 오늘이 존재하고 이제는 비존재하는 어제와 내일의 중간 지점. 이것이 실존.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 아니면 실존과 비실존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제가 사실은 주로 북톡을 한국어를 하면 영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그냥 다른 영어책 하나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자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뭐 몇 년 지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좀 정미셸 님에게 욕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영어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밥상이라 이거 참 필링이 있는 저에게 정의를 내려준다기보다는 그냥 필링 이건 그냥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밥상. 전주 한식 맛집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상을 맞잡고 사뿐히 걷고 있다. 좁은 텐마루를 지날 때 한쪽 버선 뒤꿈치가 삐걱하더니 상다리가 휘청거린다. 28첩 반상이 그만 와르르 무너지려는데 웜에 되질 뻔했네. 냉큼 한마디 던지며 버섯 콧날을 고쳐 세우고는 손님방 문턱을 넘는다. 찬 뚜껑을 하나씩 연다. 맛없는 것도 없지만 맛있는 것도 없다는. 전주 한식. 맛집. 거기서 그 음식을 나르던 분 넘어질 뻔했어. 근데 갑자기 툭 몸에 뒤질 뻔했네. 뭐를 느끼세요? 이게 뭐 무슨 전주 맛집에 대한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냥 필이에요. 이건 필. 네. 제가 시집 전체를 낼 때 저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저의 8편 8권의 책 시집은 잔잔히 미소 짓는 잔잔히 미소와 같이 읽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코미컬하게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인생에 그냥 재미난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링이 있는 시다. 여기 회색 지대라는 거 하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거는 필링도 있지만 근본 그리고 투명, 베이직과 클리어. 그러니까 BCF 저는 이제 글을 읽고 거기다 옆에 써놓거든요. BCF, 베이직 근본을 다루고 클리어 투명하고 필링 있는 회색 지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교실 칠판 위에 적힌 이름 그대로 꼼짝없이 물에 잠기는 아이들을 기다리며 진도 행목항이 오늘도 젖어 있습니다.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는 바람은 살려달라는 절규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골절된 손가락이 요동치는 선체와 함께 회색 지대 아래로 점점 가라앉습니다. 마지막 숨소리만 조용히 물방울로 떠오르는 하얀 안개 같은 봄날이 맹골수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보다 나중을 택한 잘못밖에 없는데 죽지 말기, 꼭 돌아오기라는 과제는 물에 남은 자에게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요. 바닷속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배워버린 아이에게, 빗속에서 눈물 마르는 것을 익혀버린 부모에게 기적이나 희망이 또 얼마나 큰 고문인지요. 끊이지 않는 사랑, 그 생명줄에 매달려 자꾸 버티라고만 하는 우리는 잃어버릴 희망으로 가득 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기 주머니. 주여. 세월호 참사 이해가 안 되죠.
더욱이 미국에 50년 산 저로서는 용납이 안 돼요. 이번에 한국 방문했을 때 그 정치에 밝은 사람들과 똑똑하고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세월호 참사에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해명하는데 이거 해명 안 하겠다고 헌신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임파서블합니다. 해명을 못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안 받아 처먹은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거다. 이 구원파들, 이 나쁜 새끼들한테 하도 다 정치인들이 처먹어가지고요. 이걸 수사를 하면 안 걸리는 놈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묻기로 했다. 말이 안 되죠. 여기 이즘의 땅이라는 또 시도 있는데, 주여, 이거는 제가, 이거 이 다음 과까지 읽으면 제가 통곡할 것 같아서. 제가 한국에 갔어요. 이번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세월호 참사를 얘기하다가 막 울컥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또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아무한테도 안 밝히고 제가 정말 내가 이름도 안 밝히고 지역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있던 학교, 애들이 있던 학교에서 제주도로 여행 가자고 배 타고 가자고 하는 거를 자기가 반대를 했대요. 아니 무슨 뭐 또 뭘 또 그렇게 가냐. 이제는 그런 수학 여행이라는 거는 그냥 옛날에 돈 없을 때 한 거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학교에서 오르게나이즈해서 가족별로 여행을 떠나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이 세월호에 레저베이션 했다가 뽑는 바람에 이 세월 애들이 간 거래요.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우리 새끼가 죽을 뻔한데요. 우리 새끼가 죽을 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지네들이 빼는 바람에 이 세월에 탔던 배가 들어왔대요. 그 나중에 그 증명이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나 미안하고 그거를 학부모들이 그렇게 막 자기를 쌍욕을 했대요. 왜 우리의 학교의 트레디션인 이거를 왜 수학 여행을 넣으면 네가 뭔데 목사라는 놈이 그러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건이 딱 터지고 뉴스를 보고 그 부모들이 날짜를 보고는요. 목사님한테서 사죄를 했대요. 사죄할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어느 나쁜 정치 새끼들이 돈 처먹고 이거를 자꾸 막고 있는지 세월호. 이걸 까맣게 해야죠. 주여,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근본, 정말 투명하게, 그러나 필링, 이거를 읽고 울지 않는 사람은 시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4부, 꽃의 문을 열다. 우리 시인이 이제 문 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창이 열린다, 뭐 이런 시집도 썼고요. 뭐 이렇게 열고 이러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자 오키프의 그 그림을 보면서 쫙 떠오른 거예요. 저도 그걸 비주얼 이미지네이션 보면서 막 노래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비디오가 막 지나가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뮤지엄을 좋아하는 거예요. 뮤지엄 가서 그림을 보고 있느라면 막 와우. 여기에 첫 번째 산타페 연서 15번 중에 첫 번째 사랑과 예술 읽어드릴게요. 헝가리 귀족과 아일랜드계의 피가 흐르는 연약하면서도 도도한 젊은 화가 오키프. 카메라 렌즈 속에서 어린 정부를 운명적으로 껴안은 스틸 클리츠. 사진을 그림처럼 찍는 사진작가의 시선과 꽃을 보는 화가의 남다른 시선이 만나 새로운 사랑과 예술에 빠졌다. 예술에 대해 이해가 뭔지 화폭을 넘나드는 그녀의 힘과 자유는 거대한 연기를 뿜으며 커브를 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열차를 타고. 와우. 사진을 그림처럼 찍는 사진의 작가의 시선과 꽃을 보는 화가의 남다른 시선이 만나 새로운 사랑과 예술에 빠졌다. 이거는 저는 저의 시의 세계에서는 어르고 들려지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우리 류시아 씨가 그러죠. 류시아는 자기가 글을 쓰지 않고 계속 읊어나가다가 완전히 외워져서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수월해질 때, 더 깨달음이 많을 때 자기는 글을 쓴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는 음미하면서 중얼중얼 거기다가 쓰지 않았을까. 사진을 그림처럼 찍는 사진의 작가 시선과 꽃을 보는 화가의 남다른 시선이 만나 새로운 사랑과 예술에 빠졌다. 와우. 산타페 연습 세 번째 겁니다. 오해. 사랑과 예술이 늘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 영원히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게 왜 뜰이죠? 페이지 첫 번째 거에서 연속이잖아. 사랑과 예술, 새로운 사랑과 예술에 빠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과 예술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근본적인 것, 사랑과의 근본과 예술의 근본, 그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산타페 연서의 사막, 상처받은 사막 하면서 이 사막의 그림, 그죠? 거기 사막에 있는 뼈들,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사막에 있는 상처 입은 사막이란 또 시를 쓰셨습니다. 육체의 관능은 사라지고 은둔의 신비만 남은 황량하고 낯선 고향에서 고립을 위해 유배를 자처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 사막에서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진다. 비바람에 씻긴 배신과 갈등의 세월, 따가운 햇빛에 환골된 짐승의 뼈가 흰색으로 거듭나듯 상처 입은 사막은 상처 입은 자들을 보듬을 줄 안다. 상처 입은 사막은 상처 입은 자들의 보듬을 줄 안다. 제가 사실 이 그림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다 일부러 인서트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무슨 그림을 보고 했을까 궁금해서 보니까 아마 저 그림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프린트해서 놓은 거예요. 참 인터넷 세상이 열려서 저희는 너무 행복해요. 사실 이 책에 이 해설을 맡은 이승하 교수님, 시인이며 중앙대 교수인데 1960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사진도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다가 여기다 프린트해가지고 책 앞장에다 붙여놓고 참 아이고 뭐 나보다 한 살밖에 형님인데 참 잘 쓰셨다. 해설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국으로 추억으로.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사람들이 목사님 저 시를 좀 해설해 주세요. 그럼 그래요. 저는 ABCD EFG 맞춰서 할 겁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이거 고난과 기쁨이란 책을 쓰신 번역하신 이창호 목사님이 다음번 책을 할 때 저보러 포워딩을 써달라고 해서 영광이죠. 그런 날이 오네요. 하나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 참 아주 좋은 해설입니다. 제가 읽은 해설 그 섹션 중에 첫 번째 뭘 느꼈냐면 이분은 정말로 주어진 시를 그냥 몽땅 다 읽고 열심히 읽고 애널라이즈 하면서 읽었구나. 왜? 그게 보여줘요. 전체를 다 빅픽처를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큰 숲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 하나마다 아주 섬세하게 그 나무는 이래서 잘랐고 나무 가지가 이래서 잘라져 있고 잎사귀가 썩었고 썩는 잎사귀를 보니까 거기 벌레가 있고 벌레를 보니까 파란색 벌레였고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전체를 어떻게 그렸냐 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국으로 추억으로 라고 자기의 해설을 그렇게 타이틀을 매겼어요. 그 타이틀 자체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시인 스스로가 쓰지도 않았는데 미국으로 떠난 것은 1987년 13년 뒤에 2000년에 평론으로 등단했고 시집도 3권을 냈다. 그 다음에 미주시학 발행이 및 편집이라는 것. 33년 동안 미국에 뿌리내기를 살았지만 현실에 만족할 수 없기에 시를 쓰게 된 것이 아닐까. 그거는 좀 그렇구나. 나도 왜 굳이 한국말로 시를 쓰는가. 네. 나의 한국인으로서의 그 필을 지키기 위해서야 한국말로 죽어라 시를 쓰거든. 영어로도 쓸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출판한 시가 500편인데 한국말로. 그걸 지금 다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500페이지짜리 시집이 나옵니다. 영어로 된. 그리고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100년 뒤에 읽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영어로 하는 이런 코리안 K 드라마, K 팝이 유명한 처럼 K 포트리를 언제 100년 뒤에 선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꿈을 꿔봅니다. 착각인가요? 네. 이 시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승하 교수님이 몸 안에 불편한 구석도 없어지고 속이 후련해진다던 그 아침밥상 이제는 차려줄 사람도 없네. 제 첩국이라는 완전히 필이 빵 오죠. 아버지가 가시고 어머니가 제첩을 사서 국을 끓이던 뿌연 국물이 뛰어올랐고 그 기억 속에 제칩소 사이소 제칩국 사이소라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옛 과거 그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타임머신을 우리를 타게 했다. 또 미국에 있는 상황과 그 미국의 상황을 볼 때 한국으로 어느 가을에 뒤돌아가게 하는, 그죠? 매사추사 알바니 공항 관제탑 둘레에서 마지막까지 손들며 지켜보던 단풍 어느 가을, 그 아름다운 단풍을 붉은 산이 있었는데 먼 길을 돌아 교회 가는 길 산에 첩첩이 박힌 노을 같은 울음이 진눈깨비로 칠척이던 고갯길. 미국에서 느낀 거를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 우리의 기억으로, 우리의 추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 여행이 아닌가. 네, 저도 참 맞다. 네, 저도 미국의 그 버먼트라든지 이런데 동부의 그 뭐죠? 뭐라 그러죠? 갑자기 포일리지가 뭐라 그러죠? 그 빨갛게 물드는 거. 네. 단풍. 네. 단풍은 놀랍죠. 근데 그 단풍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한국 단풍은 이것처럼 매시브하진 않지만 아기자기해서 예뻐라고 꼭 토를 달아요. 왜?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추억으로 돌아가고 속초로 돌아가고 그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 여기도 이렇게 썼습니다. 없는 것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만 서 있다는 결과가 나의 폐부를 찌른다. 있는 것과 없는 것,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현실이 있다고 철학자 헤라클리스토의 시체는 어디 묻혀있는지 알지만 만물은 유전하다. 시인은 가고 없더라도 시인은 대학 도서관의 서가에서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서가에서 후세 손자의 독자의 손에서 존재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인은 지금 미래에 남기기 위해서, 그죠? 미래에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꿈꾸려면 시를 쓸 수밖에 없다. 시인은 지상에서 사라지더라도 시는 남는다.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승하 교수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시인이 뭐 남기기 위해서 정미셸 시인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쪽이죠. 우리는 그 시라는 창문을 통해서 시의 문을 열어 그 뒤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발표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제 말씀, 설교를 듣고 사모하는 교회 예배 후 저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5월 8일 저에게 이렇게 써주셨어요. 오석한 목사님께 말씀에 감사하며 정미셸 드림. 맞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꿈꾸면 우리가 영원한 것에 하려면 우리는 매일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실존시키는 실화 만드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믿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게 하는, 예수님을 인카운터 만나게 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